네, 안녕하십니까. 유진기업 안전개선팀 변성호 프로입니다. 네, 오늘은 3회차, 요번에는 이제 근로자 참여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근로자 참여 중요합니다. 네, 위험평가 특정 누구 담당자 몇 명이 해서 똑딱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. 근로자가 모두 참여를 해서 해야 되는 거다. 전 과정에, 중요한 게 이 전 과정에, 모든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. 그런 얘기고, 위험성 평가를 참여하는 근로자는 직접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고, 그 다음에 그 사업장의 유해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돼요. 이 특정 공장에서 내가 이 공장에 참여를 하고 있어. 그럼 내가 위험성 평가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근데 범위 요구하지 않아요. 관련 있으면 그냥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위험성 평가 절차.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마련하고, 이거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냐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이냐 이런 기준을 마련해야 돼요. 저희 같은 경우는 오사기법, 빈도가공조법을 해서 8 이상, 예를 들면 그 가능성 4, 빈번하기라죠. 근데 좀 경상급식자 중대성 2, 4 곱하기 8이잖아요. 그건 무조건 하도록 되는 기준을 두고 있어요. 그 다음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 파악시, 유해위험 요인, 위험성 가능 결정하고,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했어요. 저거 위험할 것 같아. 그럼 위험성 평가를 해. 결정을 해. 8 넘어, 8 안 넘어, 허용 가능해, 불가능해 결정을 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8을 넘네? 그럼 감소대책 해야죠. 감소대책 수립하고 실행하고, 그 다음에 감소해야 돼. 감소대책 수립해야 돼. 해서 보통 이제 이거 안전신고하고 이거 감소하겠습니다. 이걸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. 위험성 때는 그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완료가 된지를 꼭 확인을 하고 체크를 해야 돼요. 특히 위험도가 높아서 긴급히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게 실행을 해야 되고, 만약에 위험도가 좀 낮아서 이건 당장 우선순위에 밀려서 이건 좀 늦게 확인해야 되는데 늦게 해. 이런 경우는 그 후에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. 위험성 평가표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. 개선 완료일, 완료 예정일, 완료일, 그다음 담당자 누구 다 기입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된다. 그리고 근로자 참여 방법. 참여할 때 어떻게 참여를 하냐. 회의를 전 직원이 모여서 위험성평가 회의를 한다 이런 방법도 있긴 할 텐데, 이건 매번 힘들잖아요. 수시로 언제든지 내가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했어, 발견했어. 그러면은 바로바로 안전신고를 한다던가 내 의견, 안전 의견을 낸다던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잖아요. 요즘 얼마 전에 디지털 시대, 커뮤니케이션 관리자, SNS, 카카오톡 단체방 이런 거 만들거나 아니면 밴드를 만들거나 직원들 다 가입을 시켜서 전 직원들이 저희 지나가다 계량층에 안전 난간이 훼손이 돼서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. 바로바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. 위급한 거면 바로바로 조치를 하겠죠. 그리고 그 직원들이 그 방에 다 같이 있으면은 저거 위험하구나, 조심해야지. 그렇게 되는 거죠. 아니면 제한함을 이용해서, 이 제한함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직원들은 이 SNS 쓰는데 협력업체나 아니면 MT 기사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같이 안 돼 있어서 같이 해 놓으면 좋은데 좀 복잡하니까 안전 제한함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넣어라. 당신들 도급업체 믹서트럭 기사들 넣어라. 이렇게 해서 상시 참여를 하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참여 열심히 하면은 인센티브 줘요. 보상을 해 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신경 안 써요. 이 보상을 해 주고 하면은 이제 위험에 대해서 저 위험해. 저거 신고해야지. 신고하면 회사에서 상품은 얼마 준대. 열심히 하자. 이게 되니까. 근로자 참여는 거고요. 예시는 이렇게 SNS 활용하고 저희 예시예요. 단톡방 만들어 놓은 거나 안전 제한화. 근데 이벤트도 있어요. 저희는 위험평가 이벤트 해 가지고 접수해서, 이거는 이제 이벤트로 일시적으로 위험성 있는 것들, 유해위험 요인들을 한꺼번에 처리를 한 거죠. 일시적으로 전반적인 유해위험 요인을 없애겠다. 그렇게 한 거였고요. 네, 광고 보고 다시 올게요.
진행하겠습니다. 그럼 위헌사평가 방법이 뭐 있냐? 가장 많이 하는 게 빈도강도법이에요. 오사기법, 삼상기법 이러죠. 그러니까 빈도, 얼마 자주 일어나, 강도, 일어나면 어떤 사고까지 나, 빈도, 자주 일어나고 중대재해까지 발생할 수 있으면은 제일 위험한 거죠. 제일 신속하게 해야 되고. 근데 뭐 저희는 8일 기준으로 했어요. 만약에 가능성은, 그러니까 빈도는 한 2야. 자주 안 일어나. 1은 거의 안 일어나는 거예요. 2가 좀 일어났어요. 근데 중요성이 또 2야. 2 경상 수준이야. 그러면은 자주 일어나진 않는데 거의 다칠 일도 없어. 그러면은 2 곱하기 4 해서 저희는 허용 가능한 위험이다.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. 체크리스트법은 다 비슷해요. 빈도강도법은 이제 숫자로 표시하는 거고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거예요. 3 단계 판단법도 체크리스트법은 허용 가능, 허용 불가능 이렇게 쓰면 3 단계 판단은 상, 중, 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. 핵심 이용 기술법은 이 기술하는 거예요. 여기서 빈도강도법이 이제 정부에서는 빈도강도법이 어렵다고 하니까 체크리스트나 위험성 뭐 수준 3 단계법이나 핵심 이용 기술법 요거를 이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얘는 좋아요. 체크리스트나 위험성 단계 수준 3 단계 하는 쪽은 좀 쉬운데 빈도강도법에 비해서 핵심 이용 기술법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. 이건 뭐 줄줄이 써야 되니까. 그래서 항상 계속 얘기하죠.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해서 허용 불가능한 위험인 경우에는 감사증을 수립하라. 요 내용이에요. 그리고 빈도강도법 제가 설명드렸던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뭐 여기 빈도강도법 예시예요. 저희는 오사기법이에요. 삼상기법으로 해도 돼요. 3 단계, 3 단계. 근데 저희는 좀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하느라고 오사기법으로 해서 말했잖아요. 해상 피해 가능성 매우 높아. 매우 높아. 오해예요. 근데 강도수 같은 경우에 이게 이러면 사람 사망까지 해. 5 곱하기 4 해서 20 이면은 이건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. 빨리 감수죄책을 신속하게 수립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. 근데 보면은 뭐 피해 발생할 가능성이나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. 근데 만약에 일어난다 해도 그냥 응급처치로 끝나. 이러면 2, 4 이 정도까지는 우리는 허용 가능하겠다 본다. 안 그러면은 허용 불가능 가능 이거를 기준을 안 정해 놓으면은 위헌수평가 해득이 너무 많아요. 우리 생산도 못하고 위헌수평가만 하다가 그냥 하루 끝나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기준 잡아서 하시면 됐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8 까지다. 예를 들어서 4 곱하기 2나2 곱하기 4 까지는 허용 불가능한 위험으로 보고 있다. 그다음에 요거 이제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기서 보면 8 이상에서 보통 8 이상은 우리는 하고 있다. 여기 이 8 이상은 허용 불가능해서 계획 감수증 하고 있다. 그리고 위험 수준에 따라서 이거 매우 높아. 이거 즉시. 이건 당장이라도 사고 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. 즉시는 즉시하는데 만약에 8을 쓰고 이거는 사고 날 확률은 또 맞아요. 근데 이거를 막 여러 개 다 한꺼번에 하려면 힘들잖아요. 어떤 거는 뭐 설비를 보완한다면은 뭐 자재도 구입해야 되고 시간 걸리잖아. 그런 거는 좀 이제 계획을 짜서 한다. 시간을 두고 한다. 한꺼번에 못 하니까. 뭐 이런 거는 필요에 따라 계산은 하는데 뭐 여유 있으면 좀 하실 때는 하는 게 좋고 하지 말고. 그래서 요게 위험성 평가 예시예요. 요게 좀 약간 켜 볼게요. 이게 위험성 정기 평가도 그렇고 할 때 저희 이게 뒤에 저희 샘플로 레미콘 공정에 대한 전공정, 장소 이런 거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 예시를 샘플로 넣어 드렸거든요. 요거 책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인쇄물로 되어 있으니까 뭐 본인 실무에 확인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저희 요 링크 밑에 그 구글 드라이브 링크 했어요. 거기에 엑셀 파일로 그대로 다 놨어요. 그래서 그거 꺼내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돼요. 단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안 된다. 우리 사업장에 맞게 하셔야 된다. 그리고 여기 드리면은 이건 인제 공정별 내용이에요, 공정. 레미콘 제조에 대해서 이게 뭐 레미콘 제조에 여러 개 있죠. 원재료 조정 투입, 이송, 계량, 뭐 수량 이렇게 있잖아요. 그래서 원재료 조정 투입에서 어떤 위험이 있느냐. 기계적 이거는 뒤에서 설명 들어가겠지만 이런 요인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. 수용이 있다. 협착 위험이 있다. 컨베이어 벨트 있잖아요, 컨베이어 벨트. 원재료 저장할 때 컨베이어 벨트를 놓잖아요. 거기에 끼임 위험이 있다. 이거 되게 위험하죠, 사망까지 이르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련 근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관련 근거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있어서 하는데 한다. 근데 관련 근거는 이건 법적으로 안 넣어도 돼요. 연습할 때 안 넣어도 돼요. 굳이 저기 뭐 바쁘고 뭐 하다면 안 넣는데 넣으면은 근거가 되니까 좋은데 이거 안 넣는다고 위험 평가 제대로 안 했다 이러진 않아요. 이게 넣으면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현재는 안전보건 여기는 보면은 이게 없잖아요. 위험성이 6 이에요. 낮아요.
왜? 조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우리 법정에 이런 조치가 안 돼 있어. 안전망만 설치가 안 돼 있어. 현재 보건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. 그래서 5 곱하기 4 에서 보니깐 20 이야. 강도성 5, 중대성 4 에서 컴비벨트 끼기 위험하잖아요. 살짝만이라도 낄 수 있고 끼면 사망까지 가거든. 20 이야. 해야 돼. 감수대책 수립해야 돼.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안전 조치가 안 돼 있다면은 이게 감수대책이 되는 거예요. 안전망만 설치하는 게 감수대책이 돼서 그러면 개선 후에 위험성이 어떻게 되냐. 2 곱하기 4에서 6 나중에 허용 가능으로 바뀐다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위험성 평가할 때 개선이 이제 위험성 결정하고 나서 감수대책 수립할 때 언제까지 하겠다. 이게 바로 조치가 되는 거 있는가 하면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. 뭐 재료를 사 와야 된다든가. 근데 이제 높으면은 위험성이 높으면은 바로 긴급으로 해서라도 해야 되고 해서 개선하려고 완료 언제 하고 담당자 언제 하겠다.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. 고렇게 요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. 예 조치가 돼 있으면은 됐어. 위험성이 낮아. 없네, 낮네. 할 필요 없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계속 남겨두죠. 왜? 내년도 정기 평가할 때 이걸 다시 봐야 돼요. 이게 돼 있냐. 뭐 안전 방망 훼손될 수 있고 어디 갖다 버릴 수도 있고 있잖아요. 다시 해서 어 없어졌네? 그럼 다시 위험성이 허용 불가능이 된 거죠. 그럼 다시 감수대책 안전망만 다시 제작해서 설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. 고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